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한 혼전이었습니다. 다우는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나스닥은 0.6% 정도 하락을 했고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도드라진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에 대한 결과였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두 곳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원, 상원, 그 다음에 백악관까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오늘 나스닥, 그 중에서도 빅테크가 굉장히 약세였죠. 네, 애플의 경우는 지금 거의 지지선 근처 바로 직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다행히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는. 아마존 역시도 지지선 바로 근처에서 현재는 주가 하락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을 하방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어느 정도 지금 깨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안 좋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반독점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이죠. 그래서 블루웨이브에 대한 우려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한 거고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에 2건이나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을 깨고 주가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 이거는 지금 오늘 하루만 봐서 추세가 깨졌다라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잠깐 추세를 이탈했다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 다시 추세로 복귀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고 추세를 완전 이탈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슈가 있었어요. 영국 측에서 ARM 인수에 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ARM의 인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6%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원래도 박스권에 거의 가까운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박스권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경우 이제 하단 지지선과 상단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횡보가 삼각형일 때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ARM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출구가 보일 때까지는 박스권에 쉽게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가 하락한 표면적인 이유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우려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을 하면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달러가 시장에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로 인해 오늘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은 기업들의 기대 PER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치주보다도 기술주들, 그러니까 고 PER의 기술주들이 강하게 영향을 받아요. 기업들의 전반적인 PER이 하락하니까. 그래서 오늘 다우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떨어지고 특히나 기술주 위주의 빅테크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큰 기업부터 중국 전기자동차, 리오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좋았는데 네,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퇴출시키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오늘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밴시키는 거에 관해서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중국 기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떨어진 건데 근데 앞으로도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내부에서의 우려나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세일즈 조작
이런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중국 기업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중국 기업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시장과는 상관없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5% 상승을 해서 774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분은 좀 반납을 하고 3% 정도 상승한 75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목표 주가를 올린 거죠. 목표 주가를 얼마 전에 360달러에서 540달러로 올렸는데 한 달에 만에 그거를 810달러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의 예상 판매량을 380만 대에서 520만 대로 폭발적으로 나름 올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개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년에 520만 대는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다. 우리 머스크 형은 배터리데이에서 2030년에 2천만 대를 목표로 잡았죠. 그거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에 한 1,500만 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520만 대는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다. 2021년에 지금 목표치가 100만 대 가까운데 2030년에 520만 대는 여전히 보수적인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보다 훨씬 더 높은 PER을 적용해서 나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있는 81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1,500만 대 이하의 차량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로 201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혼자 판매량이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PER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제 애프터장에서 이미 2% 중반대에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일시적으로 5%까지 상승했던 거는 바로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이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해서 EV 마켓의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히 정권을 잡으면 공화당 정권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친화적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5%까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보다 주가가 조금 낮은 팽이형 모양이 나오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팽이형 모양은 기본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격돌을 한 모양이라고 했죠. 주가가 내려가면 매수세가 끌어올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세가 다시 끌어내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모양이 바로 팽이형 모양입니다. 오늘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일주일 정도 만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600 중반대 정도에서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세의 끝에 팽이형 모양이 나오면은 일시적인 하락 전환 신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률적인 얘기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600대 중반 정도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예측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매수 세력이 강하다면 추가 하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예측이 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 지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차 지지선은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 바로 갭 지지선. 이렇게 갭이 발생했을 때 그 갭의 하단 부분이 우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730에서 740 정도가 우선 1차적인 지지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선도 쉽죠? 네, 지난번 저항선이었던 700 이하,
690에서 700 정도 요 사이가 2차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즐기고 내리면 줍줍하고 싶으신 오즐 내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지선 전도를 참고를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내릴 때 그러면 얼마에 사요 하는데 지지선에서 그냥 몰빵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지지선은 그냥 참고적인 수치지 무조건 거기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5주 정도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지지선과 지지선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한 점에 몰빵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돌아봤고, 네, 오늘 굉장히 이제 큰 폭의 가격 변화가 있었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또 격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시장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10시 반부터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반인가요? 이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사실 다루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많은 화제들이 있어서 다 다루지 못했고 그런 얘기들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뭐 빅테크들은 좀 안 좋았지만 테슬라를 위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시장은 또 내일 걱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하루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